네, 고맙습니다. 오늘 행사는요, 여러 케이블 방송과 IPTV가 함께 기획하고요. 사단법인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가 주최한 아주 뜻깊은 가정의 달 특집 북콘서트입니다.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한국여론방송의 아나운서 조민정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초대 작가시죠. 아무래도 우리 무대의 주인공이 아닐까 싶은데요.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에 이 책이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람이 멈추지 않네라는 책으로 또 한간의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작가 선생님이십니다. 어떤 책인지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영상으로 바로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영상 먼저 보도록 하지요.
정말 바람이 멈추지 않네라는 책이 왜 바람이 멈추지 않네인지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처음에는 그냥 잠깐 나오셨던 까메오급 조연 정도셨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제 어느새 주연으로 격상이 되셨어요, 어머니께서. 이 책의 부제였죠. 꽃마실. 어머니와 함께 했던 꽃마실이 여러분 보셨죠? 되게 힘들었을 것 같지 않아요? 과연 정말 꽃마실이기만 했을까요? 그러셨나요? 꽃마실 하면은 사실은 되게 막 꽃밭에 지금 사진에는 좀 그런 모습이 많이 비춰졌지만 마냥 행복할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다닌 여정의 극히 일부의 모습들만 보여준 거고요. 뭐 다니면서 사실은 아까 잠깐 영상에 나왔지만 이제 계곡에서 밥을 해먹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한 달에 4, 5월 달에는 한 20일 정도를 객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다니면은 이 밥값 경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요새 여행 다니시면은 왜 그 맛집들을 같이 다니는 것도 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다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게 사실은 그렇게 뭐 한 달에도 며칠씩 다니다 오면은 경비가 넉넉치 않아서 주로 맛있는 거를 거의 못 사드리고 그렇게 뭐 길에서 해먹는 경우도 있고 뭐 한 일주일씩 나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저도 체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삼계탕이라도 한 그릇 사드려야 되는데 여의치 않아서 마트에 가서 닭을 사서 모텔 숙소에서 화장실에서 몰래 끓여 먹기도 하고 사실 그런 경험이 더 많아서 사실은 꽃마실처럼 좀 행복해야 되는데 옛날 사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픈 경우가 좀 많아요. 그리고 뭐 또 네. 하나 에피소드라면은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간다기보다는 사실은 뭐 마늘을 사러 뭐 창녕에 가거나 뭐 주로 이런 핑계를 대서 기왕이면은 산지에 가서 뭐 농산물을 사면은 더 좋은 것도 살 수 있고 그래서 뭐 일부러 생선을 사러 속초 대포항에 가면서 어머니한테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낙산사에 볼 일이 있으니까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이 자리에서 고백하지만 그런 경우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역시 제 예상대로 꽃마실은 아니었던 걸로. 네. 아무래도 함께했던 거리라든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10년이라고 하셨는데 다 합쳐보면 얼마 정도 될까요? 길이가? 제가 아까 흑백 사진으로 처음 어머니를 찍었을 때가 2003년 1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2년 5개월이 됐습니다. 그 제 자동차가 지금 25만 킬로를 달렸는데요. 한 5만 킬로 정도는 제가 뭐 직장을 다닐 때 개인적으로 이제 사용했던 거리고 20만 킬로 정도를 이제 부모님과 같이 다닌 거죠. 근데 서울에서 부산이 왕복 한 900킬로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부산을 한 200번 정도 다닌 거고 또 생각보다 지구 둘레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4만 킬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둘레로 따지자면 지구를 한 5바퀴 정도 돈 거리입니다. 지구 5바퀴요. 예. 여러분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구 5바퀴라고 합니다. 네, 대단하신데요. 이 정도면은 뭐 기네스북감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작업을 해오다 보면은 아무래도 너무 힘드셨다고 하셨잖아요.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고 하시다 보면 우선 어머니께서 좀 지치셔서 좀 얘야 그만 둬도 되지 않겠니? 라거나 아니면 어머니 제가 좀 이제는 힘들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두고 싶으셨던 적은 없으실까요? 저는 그만두고 싶었던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기왕이면은 어머니께 좋은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고 그러니까 어떤 급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완성도 있는 책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고 그 대신 이제 중간중간에 12년이지만 뭐 작업을 한 1, 2년 중단한 적은 있습니다. 경비 문제 때문에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잠시 중단한 적은 있었고 사실 글을 쓴 거는 5년 전입니다. 근데 역시 그 중간에 또 다른 일들이 생겨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고 어머님께서는 사실은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어떤 책인지 모르셨어요. 그래서 그러셨어요. 예, 네. 그래서 뭐 그만하자 이런 말씀을 안 하셨고 이제 한 번씩 좀 이 장소는 그만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아까 보시기에 그런 좀 아름다운 풍경에
참 운도 좋다. 어떻게 저렇게 가서 저런 사진을 찍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저는 거기를 그 전에 한 3-4번 답사를 갑니다. 그래서 어느 계절에 어느 날씨에 어떤 시각이 오면 제일 좋을지를 제가 나름대로 데이터를 갖고 모시고 가요. 그런데 또 날씨가 안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또 그것을 한 몇 번을 더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그런 거죠. 아니 지난번에 와서 한번 찍었는데 왜 또 오냐고. 그래서 같은 장소는 좀 그만 갔으면 하는 이런 말씀은 좀 몇 번 하셨습니다. 그러시군요. 이렇게 인내와 인고 거의 뭐 산고를 겪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책이 딱 나왔을 때 따끈따끈하게 처음 딱 책을 받았을 때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 오래 준비를 해서 그런지요. 그리고 책이 나오기 전부터 제 원고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보여주고 피드백도 받고 뭐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사실은 책이 나와도 저는 뭐 별다른 감흥이 없었어요. 주변에 나눠주고 하면은 이제 반응들이 아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셨겠다.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나오는 날까지도 모르셨고 제가 전해드리면서 이제 어머니의 이름이 여기 이제 공동 저자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동 저자로 돼 있고 어머니가 그동안 찍으신 사진들도 들어가 있다라고 보여드렸더니 이 사진을 찍은 기억이 없으시는 거예요. 사실 저야 사진 한번 찍으면 컴퓨터로 계속 보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찍었고 이런 걸 다 기억을 하지만 또 어르신들은 한번 잠깐 가서 찍은 것들을 또 기억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어머니는 이게 책이 나왔는지 잘 뭐 실감은 안 나셨고 그 대신 이제 친척분들한테 좀 자랑을 하셨던 모양인데 이제 이모님들이 그걸 보고 아니 이거는 언니 책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모님이 어머니 책이라고. 이제 그제서야 어머님이 책을 뒤적이기 시작하셨는데 사실은 이 책의 모든 책의 글자들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방에 한번 밤에 가보니까 돋보기를 들고 한 장 한 장씩 이제 보시면서 이제는 조금 책을 몇 군데를 읽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이 어떤 책인지를 알고 매일 혼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머님이 기획력이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진작에 낸다고 말을 했으면 같이 기획을 해서 조언을 좀 이런 내용도 넣고 이런 내용은 넣고 이런 내용을 빼고 해야 되는데 왜 네 멋대로 이걸 다 넣고 이런 내용을 왜 들어갔는지 공동기획자가 하고 싶었던 거죠. 네. 정말 어머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사찰이 한 군데 있었는데 사실 저도 그거를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찰을 빼먹은 게 어머님 너무나 그게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어머니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뭐 저는 생각하기에 바람이 멈추지 않는 두 번째가 나오지 않을까 시즌 2가 네, 이런 기대도 해보는데요. 특히 사찰에 관해서 좀 생각나시거나 인상이 깊었던 아니면 요 분들에게 여기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추천해 주시고 싶은 곳이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전국을 다 다니면은 어디가 제일 좋으냐.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분들한테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무 데나 가라. 어디를 가더라도 어느 계절에 또 누구와 같이 가는지 어떤 마음 상태로 가는지에 따라서 그 풍경은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보신 장면들이 꽃밭이 많지만 사실은 그 꽃밭이 어떤 사찰을 가면서 만난 꽃밭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는 사찰 사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저는 꼭 절에 뭐 부처님을 만나러 간다든지 어떤 그런 목적이 꼭 반드시 절에 가야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다 같이 뭐 아무데나 갔으면 가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데 그중 뭐 특별한 절은 아니고요. 요즘 그 템플 스테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에서 여러분들이 다 하룻밤을 주무실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몰라서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1인당 10,000원만 내면은 재워줍니다. 미리 연락을 그러면 하고. 모든 그 불교의 그 사찰에 가면 다 해당이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좀 규모가 있는 절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꼭 종교인이 아니고 불교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그 사찰을 체험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데가 뭐 영주 부석사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는 요즘은 제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아마 한 10년 전쯤에 우리나라 거의 최초로 영주 부석사와 저기 전라도 해남의 그 미황사라는데 그쪽에서 이제 주체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제 책에 나오지만 부안에 있는 내소사 겨울에 가면 아주 좋은 절인데 그런 곳을 한번 가서 그냥 낮에 관광지를 간다는 기분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룻밤을 주무시면 웬만한 데에서 이제 스마트폰이 막 되기는 하지만 일부러 꺼 놓으시고 TV도 안 되고 정말 고요한데 그럴 때 가족과 함께 한번 가보시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어린이들 특히 가면 예, 참 좋을 것 맞습니다.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종교적인 색채뿐만 아니라 보셨듯이 풍경 사진, 특히 꽃 사진이 참 많았어요. 뭐 여심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그 꽃마실이라는 이름에 어울리게 꽃배경 사진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감동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사진을 직접 좀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보고 싶어요. 네. 자, 제 사진 한 장 한 장에는 사실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꽃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개 양귀비거든요. 양귀비과에 속하는 꽃인데 저희 어머니가 한 20년 전에 집 뒷산 텃밭에서 양귀비를 키우다가 누가 옆집에 사는 분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몇 송이가 안 돼서 무혐의로 이제 풀려났는데 그래서 이제 원 없이 한번 양귀비를 구경하시라고 요즘은 이렇게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데가 제법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모시고 간 곳입니다. 네, 여기 어머니 보이시죠? 네. 다음. 제 사진 아까 처음에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사실은 제가 기념 촬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 서 계십시오 하고선 기념 촬영을 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 직접 뭐 찍어달라고 말씀을 처음으로 하셨던 사진인데 제가 등산을 하면서 저 비료봉 1563m까지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시간을 제가 잘못 계산했어요. 한 2시간이면 될 줄 알았는데 5시간이 넘게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너무나 힘드셔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해서 찍어드린 기념 촬영입니다. 역사적인 사진이네요. 이 사진 같은 경우가 이제 실루엣 사진이라고 많은 일반 분들이 좋아하시는 사진인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진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가만히 보면은 어머님이 걸어가시는 모습이 좀 부자연스럽거든요. 이거는 연출 사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많은 사진들이 대부분 연출을 안 하지만 이렇게 때에 따라서 좀 만나기 힘든 풍경에서는 한 번씩 어머니 여기까지 좀 걸어가세요. 다시 오세요. 이거를 좀 못할 짓을 좀 제가 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 사진 같은 경우도 좀 오게 튀긴 한데요. 왼손에 어머님 휴대폰을 들고 계세요. 자세히 보면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광양에 있는 매화 농원에서 찍었는데 저 안이 길이 아니어서 제가 도저히 어머님이 어디로 걸어가시는지 동선을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마침 꽃 사이에 공간이 있길래 죄송한 얘기였지만 휴대폰을 들고 조금만 왼쪽으로 가주십시오를 계속 하다가 그냥 찍힌 사진입니다. 선생님, 여기는 그냥 직접 가면 공짜로 걸어볼 수 있나요? 예, 맞습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매화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연출 사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4월, 5월 달에 이제 남도에 가면은 쑥이 지천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유채꽃밭 같은 데 가면 어머님께서는 저렇게 거기서 항상 이제 쑥을 뜯고 계신 거예요. 이 사진도 마치 연출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서산 계심사라는 곳인데 거기에 5월 달이 되면은 왕복꽃 나무가 아주 만발합니다. 그래서 꽃을 막 한 30분 정도 찍고 있는데 이제 어머님께서는 저는 저기 계신지도 몰랐고 이제 제가 어디로 사라져가지고 안 보이니까 이제 어디 갔나 하고 이제 두리번 거리는데 마침 저 사이로 제가 그걸 볼 수 있어가지고 찍었던 운이 좋은 사진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오른쪽 맨 아래에 어머님이 있습니다. 어머, 여기 보이세요? 깨알같이 보이시죠? 네. 이 사진 역시 연출이 아니고 이제 설악산 봉정암에 올라갈 때 너무 힘드니까 중간중간에 계곡물이 좀 쉬기도 하는데 마침 이게 돌탑이 쌓여져 있는 걸 보고 어머님이 저는 어머님하고 다닐 때 항상 거리를 좀 두고 다니거든요. 이것도 참 운이 좋게 찍은 사진이에요. 자, 저 사진도 역시 저 귀퉁이 있는 모습 보이시죠? 오대산에 있는 한 자그마한 암자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절을 40번을 넘게 갔습니다. 2년 동안. 워낙 절이 좋아가지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절이고 그 40번을 다닌 얘기로 책도 한 권 낸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갔고 그래서 저는 이제 모시고 가서 반대편 산에 볼 일이 있다. 그리고선 반대편 산으로 가서 저 공간이 워낙 작기 때문에 어차피 어머님이 움직이는 동선이 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저를 기다리는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 역시 막 공중에서 찍은 것 같죠. 저는 헬리콥터로 찍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네. 이것도 역시 맞은편 산에 올라가서 어머님께서 이제 어머님은
법당에 가서 기도하시라고 하고 저는 맞은편 산에서 어머니가 언제 나오실지 모르는데 그냥 무작정 기다립니다. 나오실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사실은 저런 동작 하나하나가 찾으셨어요? 어머니? 네, 어머니 찾는 재미가 정말 있어요. 제가 보다 처음에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진들보다 훨씬 더 동작이 좀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저렇게 법당에서 나오시고 내려오는 모습 이런 것들을 면출 없이 다 대부분 찍었습니다. 이 사진은 조금 연출기가 나지만 연출한 건 아니에요. 제가 미리 뛰어가서 찍거나 아니면은 다시 어디를 갔다가 먼저 달려와서 찍는데 제가 사진을 찍고 있으니까 어머님이 혹시 모델이 필요한가 해서 멈칫한 순간을 또 잡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도 여수에 있는 영치산이라는 산입니다. 진달래가 4월 말에 아주 만발한데 같이 올라가지 않고 이것 이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어머님과 저는 반대편 산으로 서로 올라갔다 서로 정상쯤에서 같이 내려오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 어머니가 아래쪽에 아래쪽에 예. 꽃분홍색 입으신 분이시죠?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사진 작업을 하시기 전에요. 예, 안 선생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PD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영상도 직접 제작을 해서 또 보여주러 오셨는데요. 뭐 어떻게 PD 생활은 즐거우셨나요? 네. 뭐 사실은 PD 생활이 별게 아니라요. 똑같은 직장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고 오히려 일반 직장인들보다 일이 좀 더 많다. 휴일날 쉬지 못하고 공휴일도 없고 뭐 녹음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방송사라는 게 규모가 큰 데도 있지만 작은 데도 있어서 사실은 좀 열악한 방송사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PD가 단 2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 분은 관리자였고 저는 말단이니까 제가 거의 모든 방송을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은 사실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저는 라디오 방송 쪽에 있었고요. 불교 방송에 있었습니다. 근데 뭐 불교 방송이라고 하면은 뭐 불교를 믿는 사람만 가야 되느냐 했는데 사실은 케이블 TV에 40군데 원서를 넣었다가 다 떨어지고 마지막으로 붙은 데가 불교 방송이어서 할 수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PD로 이렇게 일을 하신 거는 꿈을 이루신 거잖아요. 네, 예. 좋았을 것 같습니다만. 나름대로 뭐 특히 영상과 다르게 라디오라는 게 소리로 하는 방송이 참 의외로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엔 한 2년쯤 하다가 이제 TV 쪽으로 영상 쪽으로 옮길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여의치 않아서 그냥 쭉 한 6년 반 동안 계속 눌러 앉았습니다. 그러면 PD 생활을 하시다가 어떻게 사진 작업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벌써 한 15년 전 얘기인데 사실은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이제 방송국은 하는 수 없이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좀 요양을 한 1, 2년 하고 또 재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당시가 한 2001년 이 무렵인데 재취직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경력을 제가 포기하고 몇몇 방송국에 신입으로 다시 시험도 쳐봤지만 다 떨어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민을 하다가 마냥 있을 수만 없어서 뭔가 작업은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늦은 나이에 뭔가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내가 관심 있는 거 또 조금이나마 남들보다는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했는데 제가 대학교 때 사진을 취미로 좀 배웠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진 작업을 시작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은 사진을 전공하신 거는 아니시고요. 예, 그건 아니고 저는 전공은 행정학입니다. 행정학이요. 네. 행정학인데 이제 매우 생뚱맞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행정학은 이제 집에서 뭐 행정고시를 좀 보기를 원하셔서 이제 들어갔는데 뭐 전공은 전공대로 하지만 또 하나는 이제 일반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서 동아리 생활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27년 전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컴퓨터라는 게 사실은 되게 생소할 때였는데 저는 이 컴퓨터가 앞으로는 뜰 거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동아리를 처음엔 들었었어요. 근데 집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막 학생 운동을 하거나 이러면 좀 걱정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 그냥 컴퓨터를 배우는데 들어갔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갑자기 난데없이 사진 동아리를 한번 들어보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께서요. 근데 그 네. 이유가 친척 누나 중에 한 명이 이제 사진을 대학교 때 배웠는데 아르바이트로 사진 찍는 걸 해서 용돈을 벌었답니다. 그래서 네 용돈은 네가 벌 수 있으니 사진 한번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처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래서
뭐 저도 뭐 특별히 뭐 꼭 컴퓨터가 아니어도 되는 거고 사람을 사귀러 가고 싶었으니까 이제 그래서 뭐 다음 날 컴퓨터 동아리에 가서 가입비 다시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진 동아리 가서 가입을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진을 이제 해오고 있는 셈이죠. 근데 어머님이 참 그때 저한테 사진을 배워보라고 한 거를 참 많이 후회를 하고 계세요. 제가 듣기로는 Y대를 나오셨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공부를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행정학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넌지시 머리도 식힐 겸 사진을 배워보렴 이라고 했지 이걸로 평생 먹고 살으렴 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요.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또 10년 동안 아들하고 같이 있을 수 있었던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했던 기회를 갖게 되신 우리 정영자 여사님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크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네. 아유, 너무 고우세요. 여러분 그렇죠? 어머니 너무 고우시죠? 네. 모델 활동을 하셔서 지금 카메라 마사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우세요. 원래도 고우셨겠지만. 네, 어머니, 근데 이 아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카메라 이거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걸 가장 후회하신다고요. 후회도 했지만 그때는 데모를 많이 했잖아 학생들이. 그거를 막기 위해서 딴 데로 돌리려고 그랬던 것이 내가 후회 막급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후회하다 이제는 지쳐서 이제는 잘 됐다. 네 인생은 네가 살아라. 이제 그러고 몇 개 부리고 포기했어요. 어머니 쿨하시네요. 네.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해야지. 엄마가 계속 뭐 지 인생을 살아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또 취미가 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했는데 지금도 아깝죠. 저 자신은 정말 얘는 이런 애가 아닌데 하는 마음이 90%가 있어요. 그래도 지 듣는 데는 혹시나 미안해 할까 봐 항상 그 말은 못하고 오늘 또 이거를 몰랐는데 이제 와서 들어보니 막 그냥 옛날 생각이 나고 마음이 울컥해. 이렇게 된 줄도 몰랐어요 저는. 어머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감히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해서 이제 책까지 나왔잖아요. 여러분 다 사실 거죠? 박수 부탁드립니다. 친구들한테 선물해 주실 거죠? 네. 근데 막상 내 아들이 이걸 한다니까 아주 먼 길이잖아요. 이거는 다 직장 생활하면 그때그때 이렇게 막 성장을 하는데 우로 형이 하나 있고 저 아들 둘인데 얘가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항상 어디 너무 가서 잘 돼서 기쁘신 거죠? 어디 가서 지금? 떳떳하게 네. 이야기도 못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네, 여러분 떳떳한 아들 만들어 주세요. 네. 저는 정말 그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이 있어요. 김영갑 선생님이라고 정말 큰 대작가분이신데 그분 책 보면서 저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정말 대단한 작가분이 나오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기뻐서 우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전혀 저는 생각도 안 했는데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어머 제가 저런 마음이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러면서 다니다가 처음에는 막 나도 저를 좋아하니까 다녔는데 지쳤다가 다녔다가 막 이러다가 아 진짜 좋더라고요. 이제는 생각해 보니까 좋고 이제 다니면서 이제 내가 아 얘가 정말 이래서 이런데 빠졌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이제는 뭐 지도 나이가 있으니까 포기하고 지 갈 길 자기가 가도록 밀어줍니다. 저희가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요. 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머니가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정의 달 특집으로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 방송입니다. 많은 어머니들께서 지금 우리 정영자 여사님과 또 아드님 모습 보시면서 마음이 따뜻하기도 하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울컥하기도 할 것 같은데요. 아무리 후회된다고 하셨지만요, 저는 봤습니다. 책 안에요. 정영자 여사님도 함께 또 이렇게 찍으신 사진이 있어요. 작업을 하신 사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자신의 꿈도 함께 펼치시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조금 했는데요. 그 사진을 조금 또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어머니? 제가 어머님께 이 나이 먹도록 그 생일 선물을 한 번 사드렸는데요. 40살 될 무렵에
자동 카메라를 한 대 사다 줬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그때부터 이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이 사진은 이제 이 매화나무가 경남 산청에 있는 640년 된 매화나무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매년 찾던 곳인데 이제 사진 처음에 찍을 때는 왜 주변에 지저분한 것들이 안 보여요. 딱 찍고자 하는 것만 딱 보게 되는데 제가 저 귀퉁이에 저기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이거 사진은 배운 지 한 며칠 만에 찍으신 사진이에요. 원래 사진은 좋아하는 사람을 찍게 돼 있거든요. 다음 사진이요. 아까 여수 영치산에서 왜 서로 맞은편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이 사진을 찍으면서도 어머님이 저한테 한 말씀 하셨는데 제가 이제 꽃을 가까이서 찍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오시더니 한 말씀 하시는데 여수까지 먼데 왔으면 이 꽃도 찍고 마을도 넣고 바다도 넣고 다 찍어야지 제가 오히려 사진을 막 가까이서 찍다가 혼나면서 그렇게 사진을 찍게 됐는데 그때 어머님이 찍어오신 사진입니다. 여기는 청산도입니다. 이게 5월 달에 이제 논에 물을 대는 풍경인데 저는 저 제비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요즘 서울에서는 제비 보기 힘들잖아요. 시골에 가면 많이는 있는데 워낙 빠르게 날아다녀가지고 사실은 저도 찍기가 쉽지가 않은데 참 희한하게도 어머니가 찍어온 몇 장 안 되는 사진 중에 저렇게 제비가 화면 안으로 저절로 날아든 사진들이 몇 장이 있어요. 그래서 참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도 어머니가 찍으신 사진 중에 제가 사실은 가장 좋은 사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기 맨 윗부분을 잠깐 보세요. 맨 꼭대기에. 예. 이게 여기는 이제 예산 수덕사라고 다비식이라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화장하는 어떤 그런 의식을 말하거든요. 다음 사진이요. 그런데 이제 이 사진을 처음에 출판사에다 줬는데 디자이너가 사진이 너무 길쭉하다고 위에를 잘라버린 거예요. 다음 사진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사진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 같으면 이 전에 잘린 사진처럼 가운데 이 연화대라고 하는데 불을 지핀 이것만 찍었을 텐데 어머님은 저 끝에 있는 알고 찍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기가 막힌 구도, 이거 전혀 트리밍을 하지 않은 원본 그 상태거든요. 참 기가 막히게 사진을 찍으신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사람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무서웠습니다. 네. 이 사진을 보면 사실은 저는 좀 눈물이 나려고 하는 사진인데요. 진도의 금골산이라는 곳에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마애불입니다. 돌에다가 새긴 부처를 마애불이라고 하는데요. 이 다음 사진이요. 이 사진을 제가 찍은 게 아니라 어머니가 찍으셨는데 이 아까 그 마애불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저 산등성을 타고 벼랑을 올라가서 철책을 붙잡고 험한 데를 내려가서 찍어야 되는데요. 이 다음 사진이요. 저 중간쯤에 여기서 제가 더 이상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여기서 한 걸음을 딱 내딛는 순간 너무 현기증이 나고 다리가 풀려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께서는 저는 사실은 그냥 좀 진도 와바까지 왔으니까 그 마애불을 좀 보러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이제 제가 못 가겠으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어머님은 그 마애불 사진이 꼭 필요한 줄 알고 저보고 있으라고 여기다 이 장소에 있으라고 하시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두 분이 갔다 오셨어요. 근데 30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전화가 왔죠. 너무 험하니까 저보고 오지 말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오시냐고 했더니 혹시 제가 이제 필요할까 봐 그 사진을 잘 찍으려고 메모리 카드가 한 60장 정도 들어가는데 평상시 하루 종일 찍으셔봤자 한 10장밖에 안 찍으세요. 근데 이날은 30분 동안 60장을 찍으셨어요.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찍어오신 사진이고 저는 사실 앞으로 이 마애불을 찍으러 안 갈 생각입니다. 이거보다 더 잘 찍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사진이요. 처음에 사진을 찍으면은 사실 다 가로 사진만 찍게 되거든요. 근데 이날 최초로 이 세로 사진까지 찍어보셨으니까 사실은 메모리 카드가 다 되도록 정말 이 사진을 열심히 찍어오신 거예요.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앉아 어디 가시려고요? 어머니 못 내려가세요. 네, 제가 안 보내드릴 겁니다. 그 사진을 보다 보니까요, 아드님께서 팔불출이세요.
그렇게 어머니 자랑을 하시네요. 네. 저희도 다 알아요. 어머니 사진이 너무 예뻐요.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사진을 구도도 잡으시고 안 가르쳐 주셨죠? 예, 절대 안 가르쳐 드렸습니다. 저는 그 사서 사실은 저도 어머님께서 쓰시는 카메라 작동법을 잘 몰라요. 저는 모든 기계를 딱 제가 필요한 거, 제가 쓰고 있는 것만 알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아무리 설명서를 봐도 요즘은 기능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원을 켜는 방법, 그 다음에 줌이라고 그러죠. 좀 멀리 당겼다가 좁혔다가 하는 그 기능만 알려드렸고, 사실은 노출이나 이런 것들은 요새는 전부 다 자동이 더 잘 나옵니다. 저는 수동으로 찍는데 사실은 더 못 찍어요. 요새는 자동이 하도 좋아가지고. 근데 다 이제 세팅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알아서 찍으시라고 한 거고, 제가 뭐 전혀 알려드린 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도면 어머니 찍으시면서 좀 즐거우셨죠? 글쎄 그 쾌감이라 할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얘가 빠진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했는데도 하나 하고 나면 어머 이거 다시 또 이리 한번 해보고 저 자꾸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집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걸 다시 찍으면 내가 그보다 더 잘 찍겠지 이렇게 또 생각하고, 그러다가 몇 번 한다 이게 나오는 줄은 정말 몰라. 그랬으면 더 잘 찍었고 안 그러면 빼라 그랬을 거예요. 그럴 건데 그런 생각 없이 저 좀 이제 몸도 안 좋게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같이 따라다니면서 저를 위해서 따라다닌 거예요. 그랬는데 다니다 보니 나도 좋더라고요. 그게도 아주 좋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절에를 나가면서 참 여러 사람들을 이제 절에서는 벗이라 그러죠. 무조건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갖다가 배려를 하라 하는 그게 1순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도들도 많이 내가 막 절에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구경시켜주고 이러다 보니 점점 이런 게 생각이 더 나요. 그래서 갈 때는 야 카메라 그 손질 좀 해줘라 그러면서 가서 찍어오고 그랬어요. 뭐를 손질? 카메라. 예, 손질 좀 하라고 이제 그래 놓고는 해주면 또 가서 그냥 꾹꾹 찍다 갖다 준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사진이 돼가도 모르고 그랬는데 그중에 몇 개가 또 어떻게 당첨이 됐나 봐요. 복도. 여러분들 사진을 직접 책에서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 남한강 사진이었는데요. 꼭 한번 보세요. 이거는 그냥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네, 아무래도 많이 바쁘시잖아요. 요즘 현대인들은.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지낼 시간도 없고 또 핑계도 사실 많아지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아드님하고 10년을 독점을 하셨어요, 어머니. 정말로 행복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복받은 어머니가 또 있으실까요? 10년 넘었죠. 네, 어떻게 뭐 행복하셨죠? 짧게 해서 그러지. 10년 넘었죠. 넘었는데 이제 포기하니까 좋아요. 같이 다니. 자꾸 딴 길을 가라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갈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모든 게 이거는 내가 억지로는 안 되는구나. 자식도 억지로 안 되고 내 삶도 억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할 길을 지가 가나 포기하니까 요새는 뭐 그래. 그렇고 지금이라도 가자면 또 어디라도 따라가고, 또 나도 또 가고 싶으면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또 지가 가고 그래요. 그냥. 그럼 바람이 멈추지 않는 2권 나오는 건가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서로에게 소망 한 가지씩 얘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우선 아드님부터 어머니께 소망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으실까요? 여태까지 뭐 어머님 말씀드렸겠지만 자식인 제가 사실 어머니께 바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단지 지금처럼 아직까지는 그래도 건강이 좋으신 편이어서 어디든지 다닐 수 있으신 하지만 사실은 부모님들은 하루하루가 다르세요. 그러니까 저는 딱 지금처럼만 건강하셔도 좋겠고, 조금만 이제 자식들 걱정은 좀 안 하시고 좀 본인의 어떤 삶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네, 어머니께서는 우리 아드님에게 어떤 소망이 있으신가요? 바란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알아서 하니까 그대로 뒤에서 보고만 있을 겁니다. 보고만 있고, 그저 나는 내가 이제 짐이 안 되기를 지금은 그것만 걱정해요. 혹시 짐이 될까 봐. 그리고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바랄 것도 별로 없고, 항상 조금 미안한 게 너무 내가 지를 그냥 항상 막 나무라고 못하게 하고 그랬던 게 그게 조금 지금 미안합니다.
네, 어머니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